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어떤 곳에 다녀온 후에 이상하게 몸이 안 좋아지거나 갑자기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경험 말입니다. 2026년 병오년, 올해는 특히 조심해야 할 장소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백 명이 이 장소들 때문에 재물운이 꺾이고 건강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지리서인 산림경제에도 나와 있습니다. 집터를 잘못 고르면 3대가 망한다고 말이죠. 옛날 어른들이 괜히 집 한 채 지을 때 풍수를 본 게 아닙니다. 지금 생각하면 미신 같지만 그 안에는 수천 년 동안 쌓인 경험과 지혜가 들어있는 겁니다. 특히 2026년은 병화의 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불의 기운이 세면 물의 기운이 약해지고 이런 해에는 음기가 강한 곳에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균형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무섭습니까? 아닙니다. 귀신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기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운명까지 바꿔버리는 그 기운 말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한 분이 저한테 상담을 오셨어요. 평생 장사를 잘하시던 분인데 가게 자리를 옮긴 후에 하루아침에 손님이 뚝 끊겼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 자리가 예전에 장례식장 자리였습니다. 건물은 새로 지었지만 땅의 기운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산과 건강 그리고 가족의 평안과 직결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이제부터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60대 중반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여생을 편하게 보내려고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전세금도 넉넉히 받고 위치도 좋고 조망도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이사간 후에 이상한 일이 계속 생겼습니다. 남편분은 평생 건강하셨는데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결국 디스크 수술까지 받으셨어요. 부인분은 불면증이 생겨서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건 부부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작은 일에도 다투고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 자꾸 밖으로만 나가고 싶었답니다. 알고 보니 그 아파트는 T자형 도로 끝에 있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걸 노충살이라고 합니다. 도로가 집을 향해 칼처럼 쏘아오는 형국이죠. 고려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풍수 이론에서도 이런 자리는 절대 피하라고 했습니다. 기운이 너무 세게 들어와서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한 중년 남성분이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가게를 옮겼습니다. 새 자리는 유동인구도 많고 임대료도 착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장사가 더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직원들도 자꾸 그만둔다고 하고 본인도 가게에 가기가 싫어졌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 건물 지하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배수가 제대로 안 되는 구조였던 거죠. 풍수에서 물은 재물을 상징하지만 고여있는 물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조선시대 택리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고이면 재물도 들어오지 않고 나가지도 않는다. 이는 곧 죽은 운이다라고 말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한 할머니께서 손주들이 자주 놀러 오라고 빌라를 하나 장만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손주들이 오면 다들 금방 집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도 그냥 답답하다는 거예요. 할머니 본인도 그 집에서는 기분이 우울해지고 밤에는 가위 눌림까지 자주 당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 빌라 뒤쪽에 큰 병원이 있었습니다. 병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병원에서 나오는 음기가 문제였던 겁니다. 특히 중병 환자가 많은 병원 근처는 기운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남의 일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모른 채 그냥 운이 없다고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귀신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이라는 건 사실 상징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귀신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한 거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기운입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기 바로 그겁니다.
당나라 시대의 풍수 고전인 청호경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기는 바람을 타면 흩어지고 물을 만나면 머문다. 고인들은 이 기를 모아서 흩어지지 않게 하고 흐르게 해서 머물지 않게 했다. 무슨 말이냐면 기운이라는 것은 공기처럼 흐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이 기운이 막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썩습니다. 사람이 불편한 곳, 오래 있기 싫은 곳이 바로 기운이 막힌 곳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도 결국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이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체에서 미세한 전자기장이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전자기장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음기, 양기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음기가 강한 곳은 어둡고 습하고 차갑습니다. 양기가 강한 곳은 밝고 건조하고 따뜻합니다. 우리 몸은 이 두 가지 기운의 균형 속에서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특히 2026년 병오년은 불의 기운이 센 해입니다. 오행으로 보면 병화, 즉 강한 불의 해죠. 이런 해에는 물의 기운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음양의 균형이 깨집니다. 이런 때에 음기가 강한 장소에 가면 우리 몸의 양기가 급격히 소모됩니다. 마치 더운 여름날 찬물에 들어가면 몸에 충격이 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풍수가였던 이중환 선생이 쓴 택리지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살 곳을 정할 때는 지리, 생리, 인심, 산수 네 가지를 봐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편히 살 수 없다. 여기서 지리가 바로 풍수입니다. 땅의 기운, 위치의 기운을 보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살기입니다. 살기는 살을 해치는 기운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가 집을 향해 쏘아오는 곳, 건물 모서리가 집을 향하는 곳, 이런 데에는 살기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미신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구조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몰아치고 소음이 심하고 시야가 불편합니다. 이런 물리적 환경이 우리의 심리와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정체된 기운도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오래 머물지 않는 곳, 계속 주인이 바뀌는 가게, 빈집이 많은 동네, 이런 곳들은 기운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기운은 흐름입니다.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귀신이 들러붙는 게 아닙니다. 기운이 사람을 잡아당기는 겁니다. 나쁜 기운이 강한 곳에서는 우리 몸에 좋은 기운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나쁜 기운이 채웁니다. 그래서 건강이 나빠지고 운이 나빠지고 마음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장소를 피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로가 집을 향해 쏘아오는 곳입니다. 특히 T자 도로나 Y자 도로 끝에 있는 집이나 상가는 절대 피하세요. 풍수에서는 이걸 총살, 창살, 노충살이라고 부릅니다. 중국 송나라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론인데 실제로 그런 곳에서는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사업도 잘 안 됩니다. 도로를 통해 들어오는 기운이 너무 강해서 집안의 기운을 다 흩어버리기 때문입니다. 2026년처럼 화기가 강한 해에는 이런 곳의 영향이 더 심해집니다. 둘째, 건물과 건물 사이의 좁은 틈을 정면으로 마주보는 곳입니다. 이걸 천참살이라고 합니다. 마치 하늘에서 칼이 내려오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아파트 단지에서도 이런 구조가 많습니다. 두 동 사이의 좁은 공간이 다른 동을 정면으로 향하는 경우 말입니다. 이런 곳에 사는 분들 보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가족 간의 다툼이 잦습니다. 바람이 그 틈으로 빠르게 흐르면서 소리를 내고 그게 무의식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전에 좋지 않은 용도로 쓰였던 땅입니다. 예전에 묘지였던 곳, 병원이었던 곳, 도축장이었던 곳, 교도소였던 곳, 이런 데에는 오랜 시간 동안 음기와 한이 쌓여 있습니다. 건물을 새로 지었다고 해서 그 기운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겉모습만 보고 집을 구합니다. 반드시 그 땅의 역사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면 토지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물이 보이지만 흐르지 않는 곳입니다. 연못, 저수지, 웅덩이 같은 곳이 집 앞에 있으면 일단 조심해야 합니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을 뜻하지만 고인 물은 병을 뜻합니다.
특히 그 물에서 악취가 나거나 물색이 탁하면 절대 그 근처에 살면 안 됩니다. 명나라 때의 풍수서인 양택삼료에도 물이 머물러 움직이지 않으면 집안의 병자가 끊이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높은 건물의 사방이 막힌 낮은 집입니다. 바람이 통하지 않고 햇빛도 잘 안 들고 항상 그늘진 곳이죠. 이런 곳은 기운이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1층이나 반지하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습기가 차고 어둡고 공기 순환이 안 되는 곳에서는 건강을 잃기 쉽습니다. 여섯째, 사람들이 계속 나가는 집이나 가게입니다. 1년에 두세 번씩 주인이 바뀌는 곳, 항상 임대 표지판이 붙어 있는 곳, 이런 곳에는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그 자리에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주변 상가나 이웃에게 물어보세요. 그 자리의 역사를 알면 많은 걸 피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자연스럽지 못한 땅의 형태입니다. 삼각형 땅, 지나치게 경사진 곳, 절개지 바로 밑, 이런 곳들은 풍수에서 흉지로 봅니다. 땅의 기운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실제로 집안도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땅은 네모지고 평평한 게 최고다라고 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미 그런 곳에 살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를 가는 게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걱정 마십시오. 간단한 방법들로도 기운을 많이 바꿀 수 있습니다. 첫째, 현관문과 창문을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기운은 문과 창으로 들어옵니다. 특히 현관은 집의 입구이자 기운의 입구입니다. 신발을 정리하고 문틀을 닫고 조명을 밝게 하세요. 이것만으로도 들어오는 기운이 많이 달라집니다. 조선시대 궁궐에서도 문지기를 따로 두고 입구를 항상 깨끗이 했습니다. 그만큼 입구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둘째, 집안의 거울을 잘 활용하세요.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 방향에 거울을 걸어두면 그 기운을 반사시킵니다. 단, 거울은 절대 침대 정면이나 현관문 정면에 두면 안 됩니다. 좋은 기운까지 다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입니다. 거울은 측면에 두거나 나쁜 기운이 오는 창 쪽에 두는 게 좋습니다. 셋째, 소금을 활용하세요. 소금은 예로부터 부정을 막는 데 쓰였습니다.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소금은 습기를 제거하고 공기를 정화하는 효과가 실제로 있습니다. 집 내 모서리에 소금을 작은 그릇에 담아 놓으세요. 한 달에 한 번씩 갈아주면 됩니다. 특히 화장실이나 부엌처럼 물을 많이 쓰는 곳에 두면 좋습니다. 넷째, 환기를 자주 하세요. 기운은 흐름입니다. 공기가 정체되면 기운도 정체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창문을 여세요. 10분만이라도 맞바람을 쳐서 공기를 순환시키는 겁니다. 특히 겨울에도 하루에 한 번은 꼭 환기를 해야 합니다. 고려시대 의학서인 향약 구급방에도 집 안 공기가 탁하면 병이 생긴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섯째, 식물을 키우세요. 특히 공기정화 식물이 좋습니다. 산세베리아, 스파티필름, 아레카야자 같은 것들이죠. 식물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곳에는 생기가 돕니다. 단, 시든 식물이나 죽은 식물은 바로 버리세요. 그건 오히려 음기를 만듭니다. 여섯째, 침실 위치를 바꾸기 어렵다면 침대 방향을 바꾸세요. 머리가 향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북쪽이나 동쪽을 향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남쪽은 불의 방향이라 머리를 두면 잠을 설치기 쉽고 서쪽은 석양의 방향이라 기운이 약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지구 자기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일곱째, 집안을 어둡게 두지 마세요. 어둠은 음기를 부릅니다. 낮에도 어두운 곳에는 조명을 켜세요. 특히 현관, 거실, 부엌은 밝게 유지해야 합니다. 전기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건강과 운을 생각하면 그게 훨씬 이득입니다. 여덟째, 정기적으로 대청소를 하세요. 먼지와 쓰레기가 쌓이면 나쁜 기운도 함께 쌓입니다. 특히 침대 밑, 장롱 뒤, 화장실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세요. 청소는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기운을 새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사실 풍수라는 게 뭘까요? 단순히 집터를 고르는 기술일까요? 아닙니다. 풍수는 결국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알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환경이 나빠도 버틸 수 있었어요.
몸도 건강하고 의지도 강했으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똑같이 추운데 젊은 사람은 괜찮은데 우리는 춥습니다. 똑같은 소음인데 젊은 사람은 잘 자는데 우리는 잠을 못 잡니다. 고려 말 대학자였던 이색 선생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집은 사람을 담는 그릇이다. 그릇이 깨지면 물이 새듯 집이 흉하면 복이 샌다. 정말 명언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릇이 바로 우리가 사는 공간입니다. 장소를 바꾸는 건 단순히 이사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과거를 돌아보고 필요 없는 걸 버리면서 미련을 버리고 새 곳에 정착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치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운이 나빠졌다고 느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점을 보러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주변을 정리하는 겁니다. 안 쓰는 물건 버리고 집 안 청소하고 내 마음도 정리하는 거죠. 욕심, 미련, 집착 이런 것들이 쌓이면 기운도 막힙니다. 불교의 선사들이 항상 강조한 게 뭡니까? 무소유입니다.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 물건이 너무 많으면 기운이 막힙니다. 물건마다 기운이 있거든요. 특히 오래된 물건, 안 쓰는 물건, 고장난 물건에는 정체된 기운이 붙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 선생도 유배지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집이 작아도 깨끗하면 마음이 편하고 집이 커도 어지러우면 마음이 불안하다.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리정돈, 청결, 그리고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나이 들수록 환경이 중요해질까요? 우리는 이제 인생의 후반부를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건강하게 보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좋아야 해요. 나쁜 기운에 둘러싸여 있으면 그냥 버티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다 소모됩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운명의 그릇입니다. 그릇이 깨지면 아무리 좋은 물을 부어도 다 새어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집의 기운이 나쁘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복이 새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집 한 채 짓는 데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터를 고르는 데만 몇 달씩 걸렸고 기둥 하나 세우는데도 길이를 택했습니다. 미신이 아닙니다. 그만큼 집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좋은 집, 좋은 터는 결국 좋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욕심을 부리면 흉한 자리를 고르게 됩니다. 싸다고 크다고 좋아 보인다고 덥석 결정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비우고 천천히 살펴보고 직감을 믿으세요. 우리 몸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곳이 나한테 맞는지, 어떤 곳이 나한테 안 맞는지 말입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우리가 절대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할 곳들이 있습니다. 도로가 집을 향해 쏘는 곳, 건물 사이 틈이 집을 보는 곳, 예전에 좋지 않은 용도로 쓰였던 땅, 물이 고인 곳, 사방이 막힌 어두운 곳, 사람들이 계속 나가는 자리, 이런 곳들이죠. 이미 그런 곳에 계시다면 환기, 청소, 조명, 거울, 소금, 식물을 활용해서 기운을 바꾸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정리하세요. 집을 정리하고 물건을 정리하고 욕심을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무섭습니까? 아닙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건 무심함입니다. 내가 어디서 사는지, 어떤 기운에 둘러싸여 있는지, 내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이런 것들에 무심한 게 가장 무섭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명당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편한 곳이 명당이다. 맞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풍수가 좋아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건 명당이 아닙니다. 반대로 조건이 좀 부족해도 마음이 편하고 건강하다면 그게 여러분의 명당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의 공간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사는 이곳이 나에게 맞는 곳인지, 불편한 곳은 없는지, 바꿀 수 있는 건 없는지 살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건강하게, 편안하게, 복되게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